자, 히스토리 파이널 핵심 강의 생명과학 원의 3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하고 말추신경계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중추하고 말추신경계를 구분하는 기준,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가 있는데 뇌하고 척수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지엽적으로 조금 챙겨둬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중추신경계 하면요, 뇌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척수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인데, 이제 뇌에는 여러분들이 대뇌, 그 다음에 간뇌, 그리고 소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5개의 뇌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척수까지도 여러분들이 구조와 그 기능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대뇌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대뇌 같은 경우에는 고등 정신활동의 중추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과 운동의 중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뇌는 이제 좌우방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 있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많은 연합뉴런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면을 봤을 때 겉질하고 속질의 색이 다릅니다. 지금 겉질은 회색질이고요. 그 다음에 속질은 백색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회색질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경세포체 부분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질 같은 경우에는 축삭돌기가 많이 모여 있어서 백색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면요, 이제 척수에서도 이제 겉질하고 속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척수 같은 경우에는 대뇌와 반대가 됩니다. 대뇌의 겉질이 회색질이라면 척수의 속질이 회색질이 되는 것이고,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확실하게 외우려기보다는 대뇌 하나를 확실하게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척수는 반대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좀 더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하나예요. 무엇이냐? 몸의 평형 유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수의 바로 윗부분에 존재하는 것인데, 심장 박동, 호흡, 소화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간뇌 같은 경우에는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상하부의 끝쪽에 뇌하수체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죠. 그래서 항상성 조절 관련돼서 나오면 간뇌가 중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뇌 하면 눈이죠. 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구 운동, 그 다음에 홍채 운동을 조절하는데 동공반사의 중추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간뇌에서부터 여기 이제 작은 부분인 중간뇌에서부터 연수가 있는 부분까지를 이제 하나의 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뇌줄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뇌줄기에 속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를 잘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뇌, 뇌교, 연수는 뇌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가지의 뇌의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척수를 한번 보게 된다면, 척수에는 이제 전근이라는 것과 후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근과 후근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척수를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척수의 단면인데요. 아까 대뇌의 겉질이 회색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척수의 겉질은 반대로 백색질이고 속질이 회색질이다라는 걸 먼저 한번 확인한 후에 이제 척수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 쪽 부분이 이제 앞부분이 되는 것이고, 등 쪽 부분이 뒷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신경다발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 쪽으로 신경다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신경다발들을 뒤후자를 써서 후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쪽이라는 의미를 써가지고 전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전근하고 후근을 구성하는 신경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자주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운동신경은 전근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감각신경은 후근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즉 감각이 등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앞쪽, 배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운동이 전근인지 후근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 글자를 따보면 운전입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전근이니까 감각신경은 후군이구나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을 기억해 두면 확실하게 우리가 전근과 후군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척수 같은 경우에는 반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반사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척수, 그 다음에 연수, 중간뇌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중추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중간뇌는 어떠한 반사의 중추였냐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동공반사의 중추였어요. 그렇죠? 근데 척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릎 반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또는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이렇게 회피 반사의 척수가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만약에 이 피부가 뾰족한 것에 찔렸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대뇌로 가기 전에 척수가 판단을 해서 여기 골격근의 반응기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대뇌로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아주 빠르게 회피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척수는 땀 분비의 중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가 되기도 합니다. 연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얼굴하고 입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데 기침, 그 다음에 하품, 재채기, 눈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연수다. 그래서 반사의 종류,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까지 해가지고 각각이 어느 것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먼저 어떠한 부분인지를 찾아내는, 즉 명칭을 매칭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 같은 경우가 이제 간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뇌교의 앞부분이니까 중간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대뇌하고 닮았지만 작은 뇌, 소뇌, 그 다음에 리을은 대뇌,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각각의 특성이나 기능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디귿, 소뇌인데 소뇌 하면 뭐라 그랬어요? 몸의 평형이라 그랬죠. 몸의 평형 유지 바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각 운동의 중추는 대뇌라고 했으니까 시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 결국엔 감각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다. 감각령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거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중간뇌 같은 거는요, 네, 이제 동공반사 또는 안구 운동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로 해가지고 눈과 관련된 것이 이제 중간뇌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떠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수겠죠. 연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명칭들을 기억하고 각각의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문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